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버라이즌을 비롯해 해외발 수주의 본격화가 기대가 되는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5G 통신 장비주를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삼성전자가요, 미국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이 해외발 5G 투자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걸 우세하죠. 자, 내용 보면요, 7월 기준 38개국 92개 이동통신사가 5G 통신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각국의 5G 커버리지가 통화권 투자는 2020년 말부터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전망이에요. 또 하나 있죠. 5G 통신 표준, 그러니까 2단계 표준이 구체화되면서 대규모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올해요. 상반기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요 4% 늘어난 데다가 하반기에도 그렇죠? 이 성장 추세가 이어져 올해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5%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된다 해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외발 수주가 본격화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렇죠? 먼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 보면은 미국 주파수 경매하고요. 애플 5G 폰이 10월 출시 22일 날 공개가 된다 하죠. 10월 달 출시가 되는데 자, 5G 전용 폰이 애플에서 나오는데 망이 일단은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 깔리는 것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애플이 다음 달 5G 아이폰 4종류를 출시할 계획인데 출하량이 최대 8천만 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 망 설치도 급하고 3분기, 4분기부터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주파수 경매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6GHz 이하 주파수 경매로 미국 통신사들의 5G 투자는 6GHz 이하 주파수를 확보하는 4분기부터 본격화돼 내년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버라이즌의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국내 통신업계 총합의 3배를 달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또 미국 전체로 봤을 때 2025년까지 5G 분야에 27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으로서의 한국의 25조 원보다 10배 수준. 그죠? 근데 이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5G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세계 5G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예, 아까 말한 미국의 통신 1위인 버라이즌 2위 AT&T와 공급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일본의 KDDI 그리고 캐나다의 비디오트론 그리고 미국의 US 셀루로 뉴질랜드의 스파크 캐나다의 텔러스 등과도 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가 그죠? 각국에서 시작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중국 통신 장비를 배제를 하기로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의 통신망은요,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으로서요, 세계 2위 이동통신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9월 달에 인도 시장에서요, 주파수 경매가 예상되어 하반기에서부터 투자 본격화가 시작된다. 연말부터 그럼 보시면 되고 또 일본도 5G 상용화를 시작한 일본에서도 기대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해서 해외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수혜가 기대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7조 9천억 수주로 비롯해서 본격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요 부분 아까 그 내용인데요. 아까 삼성이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5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부분 매출은 기존 대비 60-7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요.
이 매출에 따른 마진 개선 효과도 한 4, 5포인트로 가정하면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 5천억에서 6천억에 이르는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면 장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협력사도 수혜가 되겠죠. 자, 보면은 협력사로 보면은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OE솔루션, KMW, 요러한 그리고 RFHIC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산넥트록스, HFR, 이노와이어스, 솔리드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에 집중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먼저 HFR. 자, 우리가 오늘 HFR은 상당히 적중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보면은 이 HFR은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요. 일반적으로 이 HFR은요, 이 무선과 유선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무선이 한 53% 가까이 되고, 유선이 47%인데, 이 무선 쪽에서 이 프론토롤의 장비 공급이, 그죠? 지난해서부터 5G 프론토롤 장비를 납품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HFR의 무선 부분은 다 프론토롤에서, 그죠? 여기서 부품에서 장비에서 수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론토롤은 뭘까요? 이동통신 무선 접선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로 보면서 쉽게 말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음영 구역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장비다라는 얘기에서 이 4G 때보다요 5G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들어간다라죠. 거기에 따른 5G 투자가 본격화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날 수 있고 거래처로 보면은 국내 통신사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미국의 1, 2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그리고 일본의 NTT 도코모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텔레콤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HFR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8일날 나온 보고서인데요. 미국한 5G 통신 장비 수주를 계약했다라는 내용이 8일날 나왔어요. 자, HFR은 8월 초 후지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스와 미국 강 5G 프론톨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후지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에서 5G 프론톨을 공급을 하면, 그러니까 HR이 공급을 하면은 이 후지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가 대형 이동타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 해서 이 프론트롤 미국의 수주를 시작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HFR은 해당 통신사에 4G 프론트롤 장비도 공급했는데 5G 전송망은 기존의 4G보다 2배 이상 많은 프론트롤 수요가 발생을 해서 4G 때보다 수익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해외 매출도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뿐이 아니라 동남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신장비 판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HFR의 해외 매출은 2020년 274억에서 내년에는 1720억 수준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지금 HFR이 1분기가 58억인가요? 그죠? 그리고 2분기가 75억 적자가 나면서 상반기에 133억 적자가 났는데 올 전체 영업이익이 한 17억 정도 흑자가 날 걸로 보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150억 정도, 그죠? 상반기 133억보다 훨씬 그것을 다 제로로 만들고 오히려 흑자까지 전환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죠? 실적이 상당히 몰려 있다. 거기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요 아래 노란색 부분 있죠? 회원가입 문의. 자,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맨 뒤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G 통신 장비하고 삼성전자 협력 업체인데요.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 OE 솔루션, RF텍, KMW, RFC 다 좋은 모습이죠. 다 역사적인 신고가, RFH만 빼고요.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죠. 예, 에이스테크,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화이 등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예,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함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죠? OE 솔루션, 그렇죠? 그리고 RF텍 안테나하고 필터 만드는 회사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HF와 이노와이어스 등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HFR 차트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 35,000원대,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저항받고 빠지면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일 텐데, 이 가감하게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쉬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 5, 6일 정도 쉬면서, 그래서 이거 밀려서 이 몸통, 두 번째 날 몸통에 반 이상 내려가면 힘이 약하다, 살짝 깨지는 선에서, 그렇죠? 하고 치고 간다는데, 딱 요 부분 만들어 놓고 확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요도요. 자, 이 날이, 이 양봉이 크게 처음에 나온 날이, 이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버라이즌과 수주를 7조 9천억짜리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 떠서 밀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주가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밀리지가 않는다. 거래 감소하고, 그죠? 모습이 만들고,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지금, 요날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 나오는 날부터 친다 해도 한 3, 4일 정도 받았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뭐 조정이 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 뭐 이렇게 겁나실 필요는 없지 않나란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조정을 받거나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한다면요. 뭐 한 4만 원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요 부분. 뭐 4만 원 살짝 깨지는 선에서는 그죠? 뭐 한 3만 9천 원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선에서는 신규는 그때 편입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해보고 싶다. 그죠? 예, 얼마나 갈지 하락보다는 상승의 베팅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요, 이동통신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품이 3개로 제품이 나눠지죠. 이동통신 무선망 최적화를 위한 시험 장비, 두 번째는 통신 계측 장비, 그리고 스몰셀 등 세 종류로 나누는데, 이 무선망 시험 장비는요, 이동통신사의 전파 불량 지역을 찾아내고 음성 데이터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장비로서요. 올 1분기 말 기준 전체 매출의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무선망 시험 장비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통신 계측 장비는요. 기지국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거나 통신망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세 번째는 스몰셀인데요. 최근에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큰 쪽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약해진 전파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중계기와는 달리 그 자체가 전파를 보내는 소형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몰셀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노와이어리스는요, 이 고객사로 SK텔레콤, KT 등 통신 사업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고요. 해외 쪽은 미국, 일본, 홍콩, 영국, 폴란드에 현지 판매 법인을 갖고 있어서요. 한 40여 개국에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몰셀이요.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는 판매가 좀 부진을 했지만요. 올해 연말부터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에 대한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서 고려하면 이 스몰셀 활용이 더 증가하면서 매출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트워크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하반기에 5G 스몰셀 제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25GHz 5G 투자가 연말에 진행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형성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아까 말대로 미국이라든지 뿐이 아니고요. 이 인도 최대 통신사양 스몰셀 납품가 내년 국내 통신사용 5G 스몰셀 제품이 납품을 준비 중에 돼서 스몰셀 쪽이 아마 성장이 되면서 이노와이어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노와이어스의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는요. 미국 주파수 경매에 따른 북미 통신망 사업자의 투자는 4분기 가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라이즌이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가 7조 9천억 수주를 했듯이요. 예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동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인도 지역의 스몰셀 매출 잠재력 등에서 연내 가시성이 기대가 된다서 상승이 기대되고 특히요 이너와이어스가 다른 장비들보다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요. 이 내용 보면 통상 통신사들은 본격적인 망을 구축하기 전에 기지국 위치와 커버리지 조정, 통화권 있죠? 통화권 조정 등의 작업으로 선행 장비로 이노와이어스의 최적화 장비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망을 구축을 하기 전에 그렇죠? 이 이노와이어스의 최적화 장비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다른 여타 장비 업체보다 먼저 이노와이어스의 장비가 사용이 된다. 당연히 먼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어 이 상승 기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선행 장비로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노와이어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 보죠. 자, 오늘 다른 5G 장비주들보다 좀 강한 상승이죠. 3,500원 상승한 66,900원. 자, 아까 우리가 봤던요. 그쵸? 이 HFI 그쵸? 거의 비슷한 모습에서 조금 오늘 이노와이어스만 또 좀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놓았다 해서 이 부분 조정받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일 만에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이죠. 조금 이거는 HFR로 좀 나을 상승 좀 더 오면 받고 치고 나갈 수 있다. 제가요 이 지금 대부분 5G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 다들 부진인데 주가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다만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실적은 부진한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다. 그렇죠? 기대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 기대감이 이제 하나하나씩 표출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근데 주가는 올라왔다죠.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여력이 남아있고, 만약에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요, 이 버라이즌이 그래서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재부각이냐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을 판단했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지 않냐 말씀드려요. 자, 이 5G 통신 장비는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서진 시스템 이 2만 한 6, 7천원대에서 지금 5만 7천원까지 해서 배 이상 단기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노와이어스죠. 그리고 HFR, 다들 큰 시세를 내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협력사에 있는 회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크, 안테나. 조금 이제 올라온 폭이 있어 좀 부담은 돼주는 그런 모습이고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한 6종목, 그러니까 대형사들 쪽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RF텍도 좋은 모습이지만은, 그죠? 자, RF텍은 우리가 5, 6주 됐을 때 연초에 10,000원, 그죠? 목표가 두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RFHRC. 자, RFHRC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 못했지만은 조만간 좀 경신 가능하지 않나라뇨 말씀드리고, OE솔루션, 그죠? 좀 길어지만 OE솔루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2달 가까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치고 가면 충분히 따라가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KMW 그렇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제 서진 시스템은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저는 새롭게 바닥에서 조금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는 신규로 좀 노려보기에는 좀 리스크는 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 아까 말한 대로 뭐 오이솔루션 KMW라든지, 그죠? 예, 아니면 RFHIC, 예, 그리고 HFR, 이노와이어스, 그죠? 우리는 이제 주로 이 HFR, 이노와이어스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뭐 저는 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군들, 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시장 반응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뿐이 아니죠. 이제 솔리드, 그죠? 인빌딩 중계기를 만드는 솔리드인데 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자리 잡은 솔리드가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FR텍은 이미 버라이즌과 그죠? 버라이즌과 7월 달에 그죠? 이미 소액이지만 한 4억 규모의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전체 매출의 1.5% 상당히 미미하지만 주가 반응은 좋았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죠? 이 스위치, 라우더, 그 수동 광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일본 쪽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 개선의 기미가 보인다해서 일본과는 이미 계약을 맺고 공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조금 작은 소형주에도 솔리드, FR텍,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죠. 자, 지금 보면 솔리드, 그죠? 솔리드도 인빌딩, 그죠? 예, 저기 HFR 같이 인빌딩, 그러니까 이 빌딩 안에서 중계기식으로 갖는 거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죠? 그리고 FR텍. 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종목을 노려보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 6개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많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도 주가들은 역사적 신고가고 이제부터 수주가 시작됐다. 그래서 좀 긴 흐름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특히 5G 통신 장비주들 보면요, 다 같이 가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올라가면 한번 좀 팔아주고 다시 대사주는 방법이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에요. 2개월에 55만원이면 뭐 가격적인 부담은 적을 겁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시장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상승할 때가 아니라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잡는다 해서 우리가 내가 종목을 상승할 걸로, 그죠? 그리고 매수를 하지만 내 생각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라도 10종목 추천해서 10종목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60-70% 맞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잘못 내 생각 반대로 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빠져서 조정받는 부분에 샀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빠졌다가도요, 다시 내가 매수한 우리가 지지대선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손실을 언제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빨리 많이가 아니라 조금 느리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신한은행, 그죠? 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그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의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